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코로나19에 빼앗긴 서울에도 봄은 온다. 그동안에 잠시 멀어졌던 서울 관광과 여행의 설렘을 다시 시작하는 바로 그날. 오늘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서울의 관광업계, 서로서로 위로하며 보내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울을 다시 방문할 관광객들을 손꼽아 기다렸던 관광업계의 모든 분들에게 그동안 잘 견디셨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겨울은 내 머리 위에 있다. 하지만 영원한 봄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훌훌 털어버릴 훈풍처럼 관광업계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향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서울 환대의 불꽃을 꺼낼 타이밍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힘듦을 딛고 다시 일어설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 서로서로가 모두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겪었으니 이제 이겨낼 일만 남았다 라는 현장의 말들을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게 다시 한번 힘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부터 열정적으로 환대 라디오를 통해 환대의 불꽃을 피워보려 합니다. 2021년 끝을 향해 가는 오늘, 모두가 마음을 모아 좋은 앞날을 꿈꾸는 요즘, 다시 피어나는 환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대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환대 라디오고요. 저는 마음속 환대의 혼을 불태우고 싶은 오늘의 불꽃 환대지기 DJ 김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대 라디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또 다른 서울의 열정 환대지기 DJ 김다혜입니다. 오늘 환대 라디오의 시작은 그동안 관광업계 분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열어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서울의 관광업계를 지키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시는 관광 종사자분들께서는 서울에 다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 훌륭한 서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고 본인들의 환대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제는 그 마음을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원고를 읽는 중에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서울 관광업계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환대 서포터즈의 상징물이 청사초롱인데 꽃길이 제일 앞길을 밝히는 것처럼 저희가 11월 1일을 여는 만큼 서울 관광의 꽃길을 서울리지의 열정과 불꽃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환대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며 서울의 환대를 책임지는 서울 환대 서포터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 환대 라디오의 소개를 드려야 환대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궁금증이 풀리실 텐데요. 다혜 DJ님, 오늘의 환대 라디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환대 라디오는 작년에 이어 지난 10월 17일까지 진행됐던 서울시 관광협회의 전국민 환대 캠페인에 접수된 환대 자랑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환대 라디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저희와 소통하면서 환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로 본 라디오가 공개된 후에는 서울 시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모두 취합하여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보고 올게요. 큐! 아니 지도 좀 보게. 한국말 못해. We will explain it step by step. 그냥 아무거나 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There's nothing to like in it. 전국민 환대 캠페인! 환대 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전국민 환대 캠페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대 라디오 전에 진행되었던 전국민 환대 캠페인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공감을 얻게 된 환대 사연 3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스페셜 게스트 2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서울 환대 서포터즈 7기로 활동 중인 조비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현재 서울환대 서포터즈 서울리즈 7기로 활동 중인 조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비전님, 수빈님 이렇게 서울리즈 두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서울리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그럼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We are 서울리즈. 네, 서울환대 서포터즈 서울리즈는 서울의 환대 문화를 조성하고 서울 시민분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환대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알리는 서포터즈입니다. 네, 서울리즈 6기로서 이렇게 7기 분들을 보니 뿌듯하네요. 이렇게 환대 라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감사드리죠. 환대 라디오! 본격적으로 환대 자랑을 시작해 볼까요? 수빈님, 비전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그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은 인스타 아이디 _OLOIOL님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와 서울에 단둘이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버스를 이용해 서울역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버스가 지도 어플에서 안내하는 것과는 영 다르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산을 넘고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버스 때문에 시골지였던 저희는 정말 당황해서 뭐지?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버스 안 시민분이 알려주신 바에 따르면 시위대로 인해 도로가 폐쇄되어 버스가 기존 경로와는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버스 구석자리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저희를 버스에 탄 친데레 서울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주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할 때쯤 되니 갑자기 주변에서 저게 서울역이에요. 학생들 이제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등등 주변의 거의 모든 승객들이 저희에게 한 번씩 말을 걸며 알려주셨습니다. 건물 외벽에 서울역이라고 크게 써져 있어서 저희도 한눈에 알아보긴 했지만 그 마음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서울 시민들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마음에 크게 감동받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와, 정말 따뜻한 경험이네요. 혹시 두 분께서도 환대를 직접 해드린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학교에서 진행한 언어교환 프로그램에서 6개월간 외국인 분과 언어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한국 아이돌 분들 중에 슈퍼주니어의 굉장한 광팬이셨는데 슈퍼주니어의 굿즈를 구매하러 가고 싶은데 가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제 혼자 가기는 조금 부담이 돼서 저한테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슈퍼주니어의 팬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외국인 분의 마음이 다 와닿아서 저랑 같이 명동역에 가서 굿즈도 구매하고 명동 거리 곳곳도 제가 구경시켜드렸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정말 그 외국인 분도 감동하셨겠어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인스타 아이디 _100CHELLY_ 님의 사연입니다. 친구랑 인생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겨울에 제주도 여행이라 정말 바람이 세고 추웠던 날이었는데 감귤 체험을 갔었어요. 손이 꽁꽁 얼고 차도 없이 뚜벅이 여행인지라 얼굴까지 꽁꽁 얼던 날이었는데 감귤 체험 사장님이 따뜻한 난로에 귤을 익혀서 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추워서 손발이 꽁꽁 얼었는데 그 따뜻한 익힌 귤을 친구와 난로 앞에서 까먹으니 사장님의 마음까지 더해져서인지 정말 따뜻하고 달달했어요. 그날 주신 귤을 먹고 귤 체험을 하는데 카메라로 사진을 담아주셨어요. 그때 찍어주신 사진 잊지 못할 거예요. 친구와 가는 첫 여행이라 더욱 기억에 남기도 하고 아직도 그 사진을 보면 그때 주신 따뜻한 귤과 그 따뜻함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여행 가서 이렇게 환대받으면 또 기억이 더 나잖아요. 맞아요. 저도 양양에 이제 서핑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숙소 사장님께서 이 사연처럼 너무 친절하셔서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관광지에서의 기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저희 마지막 사연 읽어볼까요? 네, 비전님 마지막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사연 인스타 아이디는 SMAIL_ZL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레스토랑에 외국인 노부부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담당 서버였는데 영어를 잘 하지 못하여 긴장된 마음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티가 난 건지 그분들께서 밝은 미소로 저를 대하시고 그 모습에 저 또한 긴장이 풀리며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트로 시키면 더 싸다는 팁도 드렸습니다. 저의 미소와 서비스에 감동받으셨는지 저의 시급보다 훨씬 더 높은 팁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분들의 따뜻한 미소에 오히려 제가 더 환대받은 것 같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와, 진짜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이렇게 팁까지 남겨주셨을지. 그니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저희도 이제 외국 가서도 이게 환대받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환대를 해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걸 또 느끼게 되네요. 네, 다양한 환대 자랑을 소개시켜드리고 나니 저도 예전에 환대를 받고 환대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데요. 어서 코로나 시대가 종결되어서 이전처럼 서로가 즐겁게 환대하는 웃음의 소리가 서울 곳곳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서울 환대 서포터즈로서 환대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비전님도 준비되셨죠? 전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대가 준비되어 있는 여기는 서울입니다. 1부 전국민 환대 캠페인에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함께 해주신 수빈님, 비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가볼까요? 전국민 환대 캠페인에 이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다이 DJ님, 게스트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한대의 주인공분들이시죠. 2021 셀람 서울 앰베서더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페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온 난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근데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 한 1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4년 동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변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국에 온 지 4년이 됐고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상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어국문과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국 소설이라든가 한국 시 같은 거 많이 읽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럼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혹시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많은 사람들처럼 K-팝을 통해서 한국을 알게 됐는데 그때 2010년? 쯤에 그때 우연히 K-팝 영상을 보고 너무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어떤 날에는 선생님께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선생님께서 어떤 날에는 그 아리랑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리랑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 못했고 그래도 그냥 들으면서 감동받았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경기 민요에 대해 검색했고 그렇게 경기 민요에 빠졌고 이렇게 제 전공이 됐습니다. 네. 경기 민요 진짜 새로운데요? 네, 저희 한국인들도 약간 어려워하는 그 민요를 이제 접하시고 계시다니 정말 대단하게 느껴져요. 혹시 그러면 여행을 다니시거나 서울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예전 일이었는데 그때 막 광주에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교통 버스에서는 이제 어떤 아주머님과 그 할머님께서 저한테 이제 음식을 권해주셨어요. 근데 저를 모르시면서도 그렇게 막 친절하시게 이렇게 음식을 권해주셨는 것을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상도 좀 특이하게 이렇게 외국인인데 그래서 정말 감동받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가끔씩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많았었어요. 네. 네, 저도 서울의 관광지에서 너무 친절하게 그런 환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장에 갈 때 그런 친절하신 분이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나이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왔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대 라디오. 그러면 혹시 저희가 한국에서 멕시코 분들이나 인도네시아 분들을 만나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뭔가 일단 멕시코 사람들 중에 저희 나이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높임말, 존댓말 저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친절하게, 친구처럼 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두 손으로 맞는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진짜 멕시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사람이어도 항상 친절하게 하니까 항상 모르는 사람이어도 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심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 멕시코 가야겠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높임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나이 물어봐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는 편이지만, 혹시 나중에 만날 때는 좀 서운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좀 느리면. 근데 뭐 다른 뭐 딱히 조심해야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예의 있거나 이렇게는, 그거는 기본이죠. 예의 있게 말하면은. 네, 딱히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식당에 가서도 뭐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뭐 조심해야 할 부분은 따로 없는 걸까요? 그거는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저희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종교적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슬람권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종교 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와서 이제 조금 더 그 편식하는, 그죠? 카다로운 카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기라든가 이게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여쭤보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 좋겠네요. 네, 정말 난시님, 페비님 아니었으면 몰랐을 부분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각국의 나라의 문화를 알았으니 저희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면 혹시 페비님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실까요?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네. 네, 있죠. 누구예요? 너무 쑥스러운데. 저는 요새 관심이 많이 가는 배우가 유연석 배우입니다. 네.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나요?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마음이 가죠. 네,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때 그 작년에. 네. 저도 정말 즐겨 봤는데요. 이렇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막 핫한 오징어 게임이나 이제 BTS나 한류 콘텐츠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혹시 이런 한류 문화를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요즘도 SNS 그런 세계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 SNS에서도 그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다 한국 콘텐츠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한국 저희 인도네시아 그 친구들이 올라오는 그런 콘텐츠가 한국 드라마라든가 한국 그런 예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한류 세대 1세대 팬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예전에 제가 되게 선입견 많이 받았고, 이제 왜 한국을 좋아하냐, 왜 한국 가수를 좋아하냐, 그런 선입견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한국 배우고 싶다, 나 한국 되게 가고 싶다, 되게 부럽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더 그런 퍼지는, 그런 전개되는 한국의 한류 그 열풍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한류 문화 선도자로서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진짜 저희 환대 라디오도 전 세계로 퍼지는 그날까지 다의 DJ인과 힘쓰겠습니다. 네, 해외 진출을 위해 저희도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네요.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네요. 아쉽지만 이제는 저희 헤어질 시간이에요. 네, 난시님, 페비님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게 라디오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긴장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환대 그런 캠페인 좀 이렇게 많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런 기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 인도네시아, 멕시코 그 관광지 문화 그런 그 내용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디제이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심한 타격을 받은 업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하늘의 길이 닫혔으니까 관광업계 종사자분들이 아니실까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모셔보았습니다. 명동관광안내소 박민진 부수석 팀장님, 일도시 패밀리 김일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팀장님 그리고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진 부수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도시 패밀리 대표 김일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부팀장님, 대표님,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만큼 길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는 이제 외식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조정될 때마다 그런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것들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조정이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영업에 대한 전략을 좀 짜야 되고 그에 맞춘 어떤 마케팅, 인원 구성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변화에 적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진짜 큰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부팀장님께서도 네,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이제 길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저는 변함없이 명동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아무래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입장에서 현장 근무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전과 이후가 이제 매우 달라졌음을 저희는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바쁘게 일상을 보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입국하시는 관광객분들 수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과 시민분들 대상으로 안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는 일상적인 안내가 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안내나 특이사항 같은 것들은 조금 줄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명동 주요 관광지나 상점들이 이제 문을 닫거나 비어 있는 곳을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정말 두 분 다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네, 그래도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디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혹시 관광 식당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직업의 경계를 넘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응대를 하기 위해선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보면 저희도 해외 여행을 가보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낯설고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렵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식당을 이제 찾아온다고 하면 찾아오는 모든 길부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곳들이죠. 그래서 입구에서도 이곳이 맞는지 틀린지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그 외국인들의 입장을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보다 뭔가 일을 풀어나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낯설음 그런 것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편안함으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이제 앉아서 주문하고 식사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외투를 벗긴다라는 그 표현을 좀 이제 써요. 그래서 뭔가 아직 여기서 외투를 벗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불편함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벗어도 되겠구나, 여기 좀 편안해도 되겠구나라고 이끌어내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네, 두 분 다 정말 인상 깊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동안 많은 환대를 실천하고 계셨네요. 수석 부팀장님과 대표님은 식당의 대표로서 동료분들과 직원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직원분들에게 환대 서비스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관광 안내다 보니까 유창한 언어 실력이라든지 풍부한 관광 정보를 숙지하고 이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광 통역 안내사로서 가장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관광 통역 안내사에서 꼭 필요한 덕목이긴 한데 돌이켜 보면은 이제 낯선 곳에서 이렇게 만나는 따뜻한 모국어, 인사말과 이제 때로는 이제 친구처럼 이제 가족처럼 편안하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레드엔젤만의 이제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실제로 관광객분들이 거리에서 모국어 인사를 들으면은 굉장히 깜짝 놀라시고 엄청 반가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분들이나 지방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되게 이 서비스를 신기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낯가림이 심하신 분들은 조금 경계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팀원들끼리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거부감 없이 안내를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이제 꿀팁이 생기면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쭈뼛쭈뼛거리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대표님도 많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대표님의 혹시 의견은? 네, 맞아요. 이게 쭈뼛쭈뼛거린다라는 것의 표현에 제가 지금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 손님도 뭐 어색해하고 당황하지만 진짜 당황하는 건 직원들이에요. 이제 직원들도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안내해야 될지 몰라서 좀 허둥지둥 되고 뭐 쭈뼛쭈뼛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제 초창기에는 외국인들이 오면 이제 언어가 되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급급했어요. 이렇게 뭔가 영어가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 헤맸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언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모든 한국인들이 뭔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인들은 와서 이렇게 뭔가 영어로 이렇게 서비스를 이제 받는 걸 원한다기보다 그냥 한국말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런 문화들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마음이 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표정이라든가 뭐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냥 잘해주고 싶은 마음만 잘 전달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 한두 번 경험하다 보면은 점점 편해지는 것들을 이제 보니까 어떤 편안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한 편이에요. 와, 진짜 다들 너무 진짜 진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진짜 배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환대 달인님들께서 계셔서 코로나 이후에 서울 환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팀장님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환대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관광 안내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환대란 서울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차별 없이 즐겁고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명언이세요. 네, 그러면 혹시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한 문장으로는 좋은 기억을 남기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 식당은 원래 이제 손님들이 기억에 남아서 다시 찾아주는 것이 이제 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원래 굳이 외국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손님들한테 좋은 기억을 남겨서 재방문을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런 것들이 이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한국에서 그 식당에서 먹었었던 그 기억 하나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환대라고 합니다. 네. 그 역시 부팀장님, 대표님 네. 멋지십니다. 그럼 이제 이번 코너도 맞춰볼까 하는데요. 정말 우리 일상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사소하지만 행복한 환대의 기억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 종사자분들께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얼른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부팀장님, 네, 이제 저희 DJ와 서울리즈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광 안내소 및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표님과 부팀장님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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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대 라디오. 네,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수정 DJ님?
정말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시간이었는데 게스트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저희 DJ들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수정 DJ에게 환대란? 저는 환대란 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심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처럼 진심이 전해진다면 그게 바로 환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다혜 DJ님에게 환대란 무엇인가요? 환대란 아무래도 친절한 마음과 미소 아닐까요? 환대를 실천하는 방법은 앞으로도 정말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친절한 마음과 미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 우리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 함께 웃으며 환대의 도시 서울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저도요. 저는 그날이 멀지 않게 이제 느껴지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수정 DJ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환대의 일선에서 만나요.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서울 어디에선가 관광객을 만난다면 큰 미소로 함께 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환대 라디오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이대로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요. 저희 서울 환대 서포터즈 채널에 있는 영상도 봐주실 거죠? 다른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들 환대하세요. 지금까지 저희는 환대 DJ 수정 다혜였습니다. 안녕!